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이렇게 손등을 한번 치세요. 손등. 100번. 처음에 살살 치다가 나중에는 스트롱하게 칩니다. 100번씩 하루에 몇 회? 3회. 치면 혈액순환에 좋고 여러분들 졸림을 방지하겠어요. 아침부터 졸고 있으면 이건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잔디 초정에 따른 깎기 높이 결정 요인은 유전성을 먼저 고려하라. 아까 난지형의 조지아 그래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잔디, 그 다음에 금잔디도 이 같은 요거는 덜잔디, 금잔디, 그죠? 그 학명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단잔디, 우리 이제 잔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명 이제 조지아 자포니카라고 하는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덜잔디, 이것은 건강한 잔디를 생육하기 위해서는 20ml 이상 유지하라, 2cm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잔디라고 있어요. 조지아 마트렐라라고 하는 멜 옆폭이 이제 좁다 해서 최소 15mm 이상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비단잔디 있죠. 비단잔디 조지아 테누어 폴리아, 폴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게입니다. 잎이란 뜻입니다. 윌드, 잎이 섬시하고 짧다. 요거는 5mm 내외. 그러면 우리 잔디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짧게 깎아도 되겠다? 이 비단 잔디다, 그죠? 말 그대로 비단처럼 되어 있다. 요게 가장 짧게 깎을 수 있고, 그 다음 금잔디, 그 다음 덜잔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대부분 골프장에는 크리핑 벤트그라스 얘기를 했죠. 3-4mm 정도로 유지를 한다, 그죠? 유전적으로 낮은 깎기 조건에서 잘 자란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비단 잔디하고 크리핑 벤트그라스를 두 개를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크리핑 벤트그라스가 그린에는 유리하다. 우리 조선 잔디가 비단 잔디가 좋다 한들을 표현이 준 건데 좋지만 이게 크리핑 벤트그라스보다 그린에서는 조금 덜 섬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지형이지만 켄터키 블루그라스하고 페스큐리는 10mm 이상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추위에 강한 잔디죠, 한지형은. 그래 켄터키 블루그라스하고 페스큐 이런 것은 10mm 이상을 유지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디의 생육, 습성 및 생리적 요인에서 세잎형, 잎이 좁은 겁니다. 잔디가 넓은 잔디보다 낮게 깎는다 하는 거고, 포백형, 이 기는 잔디가 지하경, 이 런느라고 하죠, 포백형은. 그리고 지하경은 라이조움이라고 합니다. 번식할 때 얘기입니다. 땅 속에서 이제 번식하는 것을 지하경 잔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이제 딸기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을 포백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포백형, 지하경 잔디가 낮게 깎기에 유리하다, 강하다.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자라는 잔디가 내성이 강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지형 잔디는 3월 초에 이제 신초라는 것은 새로운 싹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 나온 싹을 신초라 합니다. 3월 초에 이제 신초가 나오고, 생육 적기는 4월에서 6월 초, 그러니까 5월 정도로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10월 정도로 한다 했죠. 19월에서 11월 초 낮게 깎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7, 8월 고온 때 생육이 감소한다 했죠. 이때 회복력이 감소되므로 깎기 높이를 낮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깎기 높이를 높여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할 난해서 난지형, 따뜻한 데 잘 자라는 거. 주로 우리나라의 금잔디를 비롯해서 아까 나온 잔디 있었죠. 이런 잔디들이, 난지형 잔디들이 많다. 4월 초 말에 이제 신초가 나온다. 좀 늦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장을 해서 5월에서 9월까지 생육이 적기다. 낮게 깎기가 이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잔디 깎기의 효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면을 팽탄하게 하고 미관을 높이고 고유의 쾌적함, 감촉을 유지하고 분울과 포복경 발생을 촉진하고 피복 밀도를 높여서 치밀한 잔디밭을 형성한다. 그리고 키가 많이 크는 도장을 방지하고 낮은 생육을 유도한다.
그다음 잡초의 침입을 방지한다는 게 짠디 깎기 효과입니다. 어떤 데 가면은 그 많은 분들이 공원이라든지 또 골프장에 가면 매번 풀 뽑는다고 그 할머니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고용 창출은 되긴 하지만 짠디를 자주 깎아주면은 잡초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양분 소모가 많다. 그래서 비료를 자주 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낮게 잘린 잔디는 조직을 축소시키고 뿌리를 청거나 얕게 내리게 한다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무리한 사용 조건에서 빠른 쇠퇴가 되고 병의 발생을 조장하고 약한 잔디는 스트레스 증가하고 예지물 발생으로 대치가 쌓이고 작업의 시간, 비용을 초래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짠디 깎기에 의한 잔디의 생리 및 생태적 영향은 탄수화물 합성과 저장이 줄어들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직립형의 성장이 증가하고 직립형의 밀도 증가하고 여폭이 감소, 직립형 조직의 여백이 증가하고 단위 면적당 연못 함량이 증가하고 지하경 성장이 감소한다. 그래서 짠디 깎기 빈도는 한 번에 30% 이하를 해야지, 한 번에 내가 10cm 된 것을 뭐 3cm로 깎겠다 하다가는 절단난다 하는 거죠. 10cm에서 내가 3cm로 깎으려고 하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 3cm 먼저 깎고 그 다음에 한 3cm 깎아서 이렇게 내려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양관리,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은 영양관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이라고 하면 양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동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비롯한 그것이 핵심 3대 영양소고 나머지 비타민하고 무기 성분들인데, 이 식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흡수를 못 해요. 뿌리로 흡수하는 게 무기 성분으로 다 흡수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기물 해서 뭐 어떻게 요즘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다? 필수 원소라고 하면 이제 다량 원소, 미량 원소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촌스피크 가마이죠. CHONSB, 칼슘, 마그네슘. 요게 이제 많이 이용하는 다량 원소고, 미량 원소는 북연구, 철망모라, 붕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보덴, 아연, 요렇게 7개. 그래서 9개, 7개에서 총 16개. 요것을 16대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16대 원소는 아닌데 우리가 벼재배라든지 화분과에서는 규소, SI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필수 원소로 취급을 한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게 이제 1860 몇 년에 이제 리비라는 그 과학자가 필수 원소, 16대 원소, 리비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창을 해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데, 규소, 규산이죠. 규산은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필수 원소만큼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분별로 뭐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보면, 첫 번째 그룹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 촌스입니다. 촌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CHO는 뭡니까?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이죠. 카본, 하이드로진, 옥시전. CHO는 어디서 오느냐? 뿌리에서 흡수한 물 H2O가 공기 중에서 흡수한 광합성 흡수한 CO2하고 결합을 하죠. 결국은 빛이 있어서 물을 광분해하죠. 그죠? 그 힐이라는 분이 발견을 했죠. 그런 힐의 그 물의 광분해해서 여기서 이제 발생한 것이 이제 H2O가 쪼개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한 것이 결국은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인 CH2O죠. 그죠? 일명 CHO, 요 가지가 가장 기본 골격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비료로 주는 것이 아니다. 양분은 아니죠. 물하고 공기 중의 CO2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N하고 S, 황이죠. 그죠? 그러면 촌스, 그러면 질소, 나이트로진하고 설페이트 하는 황. 요게 이제 가장 단백질의 핵심 원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기물, 모든 바디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뭐예요? 수소예요, 수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론 기본 골격은 탄소지. 왜냐하면 유기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래요. 뭐라고? 유기물은 탄소로 구성된 복합체 폴리머, 그게 유기물이에요. 기본 골격은 탄소잖아.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손이 네 개지. 하나, 둘, 셋, 넷 가지가 사족이니까. 그렇게 수소가 다 붙어 있어. 수소가 붙지 않는 곳에서는 연결한다면 탄소가 또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게 유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의료 관련해서도 이 수소의 기능, 그리고 수소가 투입됐을 때 냄새를 제거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산업 쪽에서, 농산업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러하다. 그럼 수소가 또 뭐 어디에 많으냐? 결국은 태양의 빛을 발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뭐예요? 수소가 헬륨으로 해리하면서 결국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가 지금도 우리 여기 비추고 있잖아. 그래서 수소에 대한 연구, 수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수소에 대한 활용, 이것은 앞으로 아마 전기차보다도 더 드라이버가 걸어질 거라고 나는 봐요. 어디에 있느냐? 방금 우리 했잖아. 어디에 있어요? 방금 했잖아. 어디에, 수소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서 뭘 흡수해요? 물을 흡수하지, H2를 흡수하잖아. 그러면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잖아요. 수소하고 뭐 H2O니까 수소 두 번째 OH로 분리되잖아. H하고 OH. 그죠? 결국은 이 수소를 활용하는 거지. 물만 있으면 뭘 만들어낸다?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수소 에너지, 수소 자원이에요. 결국 이게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의 소중함, 우리 먹어서 하지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그 허준 드라마, 구암 허준 드라마에 보면은 유희태 선생님이 허준 선생님 질타를 하실 때 뭘 갖고 질타를 해요? 물 떠오라 하니까 저기 동네 아주머니들 빨래터에 간 저 우물물 그걸 떠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잖아. 이래가 뭐합니까? 물 떠서 확 부어버렸잖아요. 예?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처음에 가자마자 물 팍 뭐 열받아서 안 할란다 하고 가버릴 건데 끝까지 차단해잖아. 왜 그랬냐고. 그래서 예진 아씨가 딱 설명해 주잖아요. 물의 종류가 33가지로 꼽힌다. 그게 이제 물의 중요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닷물을 바로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수소하고 그 OH하고 분리시키고 바로 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번에 앞에 그 토론할 때도 대선할 때도 그 얘기 나왔잖아. 여러분들 좀 이 수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시대가 에너지 시대입니다. 에너지 시대. 예, 에너지 시대인데 우리가 탄소 제로로 25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엄중합니다. 잘못하면은요, 진짜 인류 멸망합니다. 이거는 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이거가 목적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뭐 이것도 이거지만 이건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것보다는 인류의 공존, 영속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탄소 제로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더 되면은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칩니다. 지금 남북극의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 해발 고도가 76m까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도를 통하는 게 다른 게 도 통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전부 연결을 시켜봐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 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단편적인 지식. 뭐 세포하면 세포 하나만 막 하거든. 그 전체를 보는 눈, 연결지어서 순환하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종합적인 공부.
그래서 광합성 하나 하면서 지금 무기물 하면서 수소 에너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럼 앞으로는 수소차가 대세로 가야 된다. 물론 태양의 에너지, 전기차 뭐 아주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자원이다. 물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까지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미노산이 폴리머, 복합체지 않습니까? 아미노산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게 두 개만 되면 결국은 단백질이거든, 이게. 그죠? 그는 가장 원생적인,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는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은 원생 생물 또는 원핵 생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물이 있었고 태초에 성경 말씀하고 딱 일치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리스찬 절반 있다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죠 우주를 만드신다. 그래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남자를 아담을 만들었잖아.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너무 재미없어 하기에 하와를 만들었잖아. 이불을. 그죠?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잖아. 그죠? 그게 창조론 처음에 시발점이잖아. 어둠에서 밝음이 있었고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진화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 그럼 생명체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기 중에 뭐 질소가 있었고 산소가 있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번개가 있었다. 번개가 딱 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영양체가 뭉쳐지기도 하고 해서 원핵 생물이 탄생을 했고, 바다에서 그게 더 발전해서 뭐 지금 인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창조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고릴라하고 킹콩하고 사람하고 오면 같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르지. 근데 왜 걔들은 그대로 남아있을까? 저떨까? 그거는 나도 잘 몰라. 그래 나는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어. 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만약에 아주 문명을 접하지 못한 분들, 원시 부족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들 아픈데 다 진단 다 하고 다 나서주고 하면 뭡니까? 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신이라 생각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이는 만물을 이제 뭐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신이 계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주란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짠디아가 하다가 우주까지 가버리는데, 앞으로 우주에 짠디를 심을 수도 있어. 지금 우리 같은 지구 같은 유성이 우주에, 이 전 우주에 우리 백사장에 모래알보다도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평창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럼 그 중에서 진짜 UFO가 없을까? 우리보다 앞서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없을까? 요거는 이제 미스테리를 남기고 아직까지는 nobody know입니다. 오직 God knows about that. 신만이 아시겠죠? 자, 어쨌든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요거에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S를 빼더라도 요거에서 된다는 거죠. CHO 물하고 뭡니까? CO2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질소는 공기 중에 78% 있으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체가 뭐예요? 단백질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2그룹은 이제 1그룹은 단백질 구성이고 2그룹은 에너지 저장이나 구조적 이제 완전성을 가져오는 것인데 인, 붕소, SI, 규소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3그룹은 뭐냐 하면 식물체 내에서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거. 칼륨 플러스 이온이죠.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위첨자입니다. 지금 위첨자가 그거에서 캘슘이 플러스죠. 2 플러스 그죠? 그냥 할까? 그 다음 마그네슘 뭐예요? Mn 망간 염소 하나죠. 그죠? 음이온 나트륨 나트륨이 NA가 하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들은 뭐냐면 식물 체내에서 이온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되고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결합되면은 결합 조직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4그룹 보면은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환원은 산화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산소를 뺏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그룹은 필수 원소의 체내의 함유율,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서 몇 퍼센트 또는 몇 ppm 얼마 정도 있느냐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필수 원소의 흡수 형태. 그러면 우리가 작물이 생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원소가 뭐가 있고, 그리고 형태는 어떤 형태로 뿌리에서 흡수를 하는가 아니면 잎에서 흡수를 하는가, 주로 뿌리에 타겟을 둡니다. 그리고 짠디 체내의 그 함유율을 한번 보면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질소입니다. 근데 그 벼 같은 경우에는 규산 SiO2 형태로 존재하죠. 규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6%, 20%까지 존재를 합니다. 잎에. 엄청나죠. 그게 이제 규소가 뭐냐면 실리카입니다. Si. 이게 이제 유리 있죠. 우리 백사장에 가면은 바짝바짝 빛나는 거 있죠. 그게 실리카예요. 이 유리, 이 원료예요. 이거 원료입니다. 그게 이제 있으면 세포 백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쓰러짐, 토복도 방지하고 병 발생도 줄여준다. 그게 여기는 없지만. 자, 첫째 이제 N 하면은 우리가 질소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은 이제 NO3-와 NH4 플러스 형태가 요 위첨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쓰기가 뭐 거시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할까? 안 되네. 자, 어쨌든 막 그렇다고 하고, 질소는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은 2.5에서 4.5% 정도가 있다. 제법 많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다? 엽색이 녹색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인은 흡수하는 형태가 HPO4 2- 위첨자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H2PO4 요 두 가지 형태로 흡수를 한다 이거죠. 어느 정도 있느냐? 0.3에서 0.5%. 그러니까 질소보다 한 8분의 1 정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이죠. K 플러스. 요것은 칼륨 이온으로 흡수를 하고 존재를 하죠. 그죠? 나중에 바인딩 됩니다만, 요거는 1에서 2.5% 질소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과거 논문에서는, 연구에서는 질소를 이제 벼 재배하면 바로 전부 기비로 전량 주었는데, 지금은 어느 때 2-4g 줄 때, 그러니까 유수 형성될 때, 이때 30% 정도를 나눠준다. 분실을 한다. 왜? 이 칼륨이 후반기에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황입니다. 그죠? SO2, SO4 2- 이것도 위첨자죠. 이것은 이제 질소의 10분의 1, 딱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황은. 그 다음에 캘슘이죠. Ca2 플러스죠. 그죠? 뭐, 툭불이 되네, 툭불. 툭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소고기에 뭐, 툭불, 뭐, 그런 거 없나? 에? 있잖아. 툭불. 플러스 2개.
자,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다 투뿔입니다. 망간도 투뿔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0.5에서 1.25, 그러니까 질소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투뿔이죠. 0.2에서 0.6이다. 요 질소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다음 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얘들이 뭐 하냐 하면은, 왜 빨간색으로 했느냐 하면, 아주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왜 주의를 요하느냐. 이거는 미량 원소인데 얘들이 많이 줘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 딱히 우리가 토양에서 토경 재배, 토양에서 재배를 하면은 딱히 우리가 안 줘도 돼. 근데 이제 배지에서 양액 재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코피트라든지 이런 거 우리 수입해서 거의 배지로 하잖아요. 그죠? 딸기도 그렇고 뭐 많이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미량 원소들이 없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야, 이 위에 다량 원소 NPK, 칼슘, 마그네슘 5대 원소만 주면 되더라라고 배웠는데 안 주면은 절단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뉴얼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ppm 단위로 간다는 거죠. 아주 적지만 꼭 필요한 원소다 해서 철이 첫 번째 나오죠. 철하면 우리 철 들었다, 식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더 하면, 우리 동물에 있어서는 이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의 어르신, 반드시 전해드려야 됩니다. 피가 우리 몸 속에 있는 피가 심장에서 박동을 쫙 하죠. 하면은 이제 동맥을 타고 다 모세혈관으로 전해지죠. 모세혈관에서 각 세포로 전해집니다. 각 세포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가 탁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뭐 한다? 뒷목 잡고 하는, 허다합니다. 요즘 상고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스턴트 많이 먹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 뭐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짠 거, 뭐 하여튼 자극성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입 속에 침을 잘 활용을 해야 돼. 침을 완전히 묻혀서,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완전히 묻혀서 천천히 많이 씻고 천천히 넘겨야 돼. 죽처럼 만들어서 넘겨야 됩니다. 자, 이거는 따라 합니다. 밥 먹을 때 밥을 죽화해서 넘기자. 죽화해서 넘기자. 죽으로 넘기자. 밥을 죽으로 넘기자. 그렇게 한다고 죽 먹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밥을 먹되 완전히 침 속에 있는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엔자임 효소를 완벽히 섞어서 80% 소화를 시킨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위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빚어진다? 좋은 일이 생기느냐? 췌장이 일을 덜해요. 췌장이 뭘 분해를 합니까? 당을 분해를 하죠. 인슐린을 만들죠. 췌장에서. 췌장을 가진 깊숙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 CT 찍으려고 하면 한참 이리 휘짓고 이래 해. 의사 선생님이 막 휘짓고 해. 물론 요즘 기술이 좋아서 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췌장이 일을 덜하게 해야 돼. 지금 살 많이 찐 사람, 또 췌장에 문제 있는 사람, 당뇨 환자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일 것 같아? 밥을 빨리 먹는 게 가장 문제예요.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 왜? 전부 가공한 거, 당 많이 든 거 빨리 섭취를 하니까 뭐예요? 그냥 이게 소화 분해가 안 돼. 그러면 저장될 때는 지방으로 저장이 돼. 그러면 폐시 함량이, 지방 함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 핵심 뭐예요? 안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완전히
죽화해서 넘기라. 절대 빨리 먹으면 안 돼. 고구마를 먹든 감자를 먹든 뭘 먹든 좋아요. 밥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완전히 침을 묻혀서 넘기라. 건강지킴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자 끝이에요. 그러면 식사 시간에 몇 분? 30분. 무조건 30분 하라는. 그런데 식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먹다가 보면은 계속 스푼, 젓가락 계속 들고 있어. 입에 있는데 씹고 있으면서 또 먹고 있어요. 그게 가장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한 스푼 먹었죠. 그럼 뭐 계속 침을 묻혀가며 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그겁니다. 네. 그것만 제대로 하면 다이어트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리는 내가 알아서 줄이면 돼. 우선의 건강. 그래서 이제 피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남은 게 당이 혈관을 타고 계속 다녀요. 그럼 지방만 피떡이 되느냐? 아니에요. 당도 많으면 피가 깨끗하지가 않아. 그래서 돈 많은 갑부들은 뭐 하죠? 피수혈 하잖아. 독일에서 나온 좋은 기계 있어. 그 한국에도 만들었어요. 피수혈을 해. 그거 뭘 집어넣느냐? 수소를 집어넣고 산소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결국 거기까지 갈 거냐? 아니라는 거지. 젊을 때부터 그 습관을 제대로 딱 들여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돈도 이만큼 벌 거잖아. 돈 많이 필요는 없지만 이만큼 벌었다 치면 어떻게 쓸 건데? 건강해야지. 건강 안 하면 어디 다 갖다 바쳐야 돼.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면 맨날 골골골골 걔를 힘없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그래서 주위에 반드시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식사는 반드시 밥을 고체나 거의 이제 고형분으로 섭취를 하시되 넘길 때는 죽화해서 넘기자. 반드시 이것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죽으로 넘기자. 됐죠? 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뭘 드시고 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철 얘기하다가 그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 피가 이제 결국 헤모글로빈이잖아. 헤모글로빈인데 이제 가장 가운데 뭐가 있냐? 철이 있어요. FE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이게 연결이 쭉 돼 있고, 육족이잖아. 다리가 6개예요. 그럼 산소가 하나 붙고 이제 호흡을 해서 산소가 피를 따라서 이제 공급해야 되잖아. 마이토콘드리아까지. 그 다음에 양분을 이제 달고 가는 거죠. 아미노산을 이제 달고 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헤모글로빈 속에 철분이 중심 핵이 빠진 거야. 동물로 치면 핵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핵이 빠지면 혈색이 노랗지. 그럼 빈혈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양분이 푹 쓰러지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철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식물은 뭔데요? 식물은 이거하고 좀 달라. 아주 극소량이야. 그럼 식물은 뭐가 있는데요? 식물은 클로로필, 광합성하는 게 엽록소죠.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클로로플라스트 안에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가 가운데가 MG예요. MG,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잎이 황백화된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가운데 있으면은 아까 헤모글로빈은 뭐가 있었어요? 탄소가 있었죠. 얘는 뭐가 있었다? 결국은 질소잖아, 질소. 그죠? 질소가 있는 거예요. 아까 헤모글로빈도 질소가 있어요, 바깥에. 질소예요. 핵심은 질소다. 그러면 질소가 많아요? 마그네슘이 많아요? 질소가 바깥에 다 4족, 그러니까 6족, 6개의 발이지만 4개의 발에다가 다 질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탄소 링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마그네슘보다 질소가 4배 이상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질소가 부족해도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못해. 나 잘 못해. 못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면 결국 세포를 구성하니까 이제 그 외등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로 어떻게 했냐, 미드리브, 그러니까 연맥 있잖아요. 연맥을 따라서 황백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은 마그네슘 결핍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초라든지 바깥쪽으로 이제 황백화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는 질소 부족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양쪽 다 황백화가 일어나면 둘 다 부족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는데, 통상적으로 더 자세한 것은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철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망간, Mn이죠. Mn2 플러스로 이제 흡수를 하고 25에서 150 ppm. 그러니까 철은 200에서 1000 ppm이라고 했죠. 그 다음 붕소. 자, 이 붕소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합니다. 짠디만이 아니고, 우리가 레디시, 차이니즈 레디시, 무죠. 옛날에 무로 쓰는데 지금 무예요. 이거는 붕소가 결핍하면은 바람 듭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바람도 무 팔다가는 그 음식으로 내놓다가는 그 집 뭐 내일 문 닫아야 되죠? 이 무에 붕소가 결핍하면은 바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속이 꽉 차지는 못하고. 배추는 이 갈라지는 증상 있잖아요. 아래쪽에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원소를 중요시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굴이죠. 카퍼. 그 다음 CO2 플러스고 5에서 20 ppm. 그리고 아연. 요것은 20에서 50. 그 다음 MO, 몰리브덴이죠. MO4 2 플러스 형태. 요거는 그냥 흔적. 그 다음에 염소 Cl 마이너스, 니켈. 그냥 흔적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잔디밭을 우리가 어떻게 갱신을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디밭을 갱신하는 방법은 또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분까지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칼슘. 주로 이제 질소부터 합니다. 질소는 주로 잎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예, 엽채류에는 질소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잔디에서는 자라는데, 잎이 자라는데 질소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는 주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과수로 보면은 일반 곡류나 과실을 보면 열매에 주로 관여하는 것이 뭐다? 인이다. 그리고 이제 뿌리하고 관련되는 거, 고구마라든지 또 포테이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칼륨하고 연관이 많다. 그죠? 그 다음 칼슘은 뭐냐면, 칼슘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은, 뭐 세포에도 관여하지만은, 칼슘은 주로 이제 토양의 계량 효과, 그죠? pH가 낮았을 때 이제 석회, 칼슘이를 뿌려서 이제 계량하기도 하고, 그 다음 마그네슘도 이제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도 실제 이제 칼륨은 또 구체적으로 세포적으로 들어가면은 기공을 닫고 열고 하는 그런 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과거에는 크게 인지가 안 됐는데, 요즘은 5대 원소로서 중요하게 이제 인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